우리가 1년에 지출하는 의료비는 얼마나 될까요?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는 사실 1년에 200에서 300이면 됩니다. 단, 이 비용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죽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임종에 가까웠는데 중환자실에 가면 보통 하루에 100만 원씩 본인 부담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1년 동안 돈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중병 치레를 하면서 중환자실도 가면 지출되는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나의 생활 습관이 노화 속도를 결정하고 노년의 몸의 고장 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가급적 일찍 노화 속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아주 단순한 생활 습관 중재만 해도 노화 속도가 굉장히 많이 느려집니다. 전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특정한 날부터 렌틸콩을 좀 더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실천해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잠에서 시작을 하는데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 하면 바로 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아야 하는 자제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해마를 위축시켜 기억력을 떨어뜨립니다. 세 번째는 편도체를 과활성시킵니다. 편도체가 과활성되면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욕심이 많아집니다. 결국 편도체의 과활성이 되고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음날 계속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단 음식이 땡기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라면 같은 게 먹고 싶어집니다. 더 몸에 안 좋은 게 먹고 싶어지고 결국 가속노화 식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 노화시계를 가속시키고 혈관 손상을 일으켜서 혈압을 올리고 혈압이 오르면 다시 뇌기능이 떨어지고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모든 기능들이 하나씩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반대로 선순환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내가 잘 자면 다음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가짜 식욕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쓸데없이 스마트폰을 보지도 않고 단 음식을 찾지도 않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선순환되는 겁니다. 가속노화는 이렇게 바꿔야 하는 겁니다. 불교 용어를 통해서 가속노화의 해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어서 인용합니다.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계율입니다. 정갈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저속노화의 습관을 잡는 기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 챙김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실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인간이란 쾌락 적응 현상 때문에 내 하루를 도파민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면 그 본질 때문에 화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대적인 계율은 이런 겁니다. 잘 먹고 잘 움직이기, 마음 챙김하고 잘 쉬고 잘 자기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잘 관리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고 대사적으로 모든 것들이 좋아지고 전두엽 기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영양제 사드실 돈으로 운동에 돈을 써야 합니다. 운동을 배우시되 다면적으로 운동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이 꺾이기 시작하는 30대 중반부터는 근골격계가 점점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필라테스나 요가, 스트레칭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워서 하셔야 됩니다. 40대, 50대에 배워야 60대, 70대에 제대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90대에도 걸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근력운동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력운동을 되게 싫어합니다. 조사해보면 근력운동 실천율이 20%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근력운동은 50대부터 열심히 해야 되고 특히 여성분들은 50대 완경이 오기 때문에 근력운동을 열심히 안 하면 뼈 근육이 다 녹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근력운동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60대부터는 그 비중을 대폭 올려야 됩니다. 제대로 운동을 안 하다가 60대가 돼서 건강검진 결과에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걷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반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걷기 달리기는 30대부터 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30대 중반에 유연성 운동을 더 해야 되고 근력 운동은 50대부터 더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낙상이 예방되고 인지 기능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운동을 배우고 돈 쓰고 시간 쓰는 것은 항상 그것보다 100배, 1000배의 보상으로 돌아온다. 실제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내가 운동에 평생 쓴 시간보다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앞으로 수명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바쁘기 때문에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 게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설탕과 과당, 빵과 떡, 흰쌀밥 이런 것들은 원시 시대의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식품입니다.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혈당이 인간이 커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만큼 올라가는데 이때 이걸 떨어뜨리려고 인슐린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인슐린을 맞고 이 혈당 에너지는 결국에 원치 않는 곳, 그러니까 복부지방과 지방간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혈당이 떨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식욕이 촉진됩니다. 그래서 점심때 가속노화 식사를 하면 1시간 뒤에는 졸음이 오고 또 1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면서 뭘 먹고 싶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점심을 저속노화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결과로 마인드식이라는 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뇌의 노화 속도를 75% 저감시키는 방법입니다. 블루존 식사, 지중해 식사 등 여러 가지 항노화 식단의 장점들을 모아놓은 방법입니다. 마인드식에서는 술은 와인 한 잔까지 허용을 합니다. 갈지 않은 통곡물과 렌틸콩 같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견과류와 같은 것들을 주요한 칼로리와 단백질의 구성 성분으로 먹으면 혈당이 굉장히 천천히 오릅니다. 채소 과일을 많이 먹고 과일은 갈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게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고 생선과 가금류는 허용하지만 치즈와 붉은 고기는 조금만 먹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단순당과 정제 곡물은 꼭 피해야 합니다. 신체 활동도 많이 해야 하고 즐겁게 나눠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최근 영양제들을 많이 먹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제는 3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잠과 운동, 머리 비우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영양제 3종 세트입니다. 건강관리는 앤드류 후버만처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앤드류 후버만은 미국의 유명한 신경과학자로 항상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양의 따뜻한 물을 먹고 찬물 샤워를 한 다음에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여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엔가 펑하고 터집니다. 결국에는 그 다음에 더 이상 작심삼일도 못합니다. 사람들과 즐길 때는 술을 한 잔해도 됩니다. 여럿이 맛있는 것도 먹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변동성이 필요합니다. 그 변동성 속에서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전반적인 나의 삶의 지향점이 건강한 방향을 향하기만 하면 됩니다. 투자와 건강은 정말 비슷합니다. 장기적인 가치 투자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투자하는 게 좋은 것처럼 건강에서도 여러 가지 요소들을 최소한의 관리를 하면서 나의 몸과 마음을 돌보기만 하면 저속 노화가 됩니다. 그리고 20억 이상을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부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건강도 부자가 되고 돈 나갈 구멍이 점점 줄고 돈 들어올 구석은 많아지고 나의 돈과 내재 역량을 더 좋은 데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효과는 복리 효과 때문에 일찍 시작할수록 개선폭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040년대가 되면 전 세계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 되고 특히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재 40대는 60대가 돼서 병이 많아지고 부모님 세대는 80대가 되지만 살아있으면서 돌봄 요구가 필요하고 할아버지 세대는 아직도 살아계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료와 돌봄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한 나라가 지탱할 수 없는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각자 도생을 하고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건강 궤적을 바꿔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의원의 책,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고 각색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노화 관리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얻었습니다.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나이 들매 과정을 건강하게 채워가려면 꾸준한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선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이 핵심입니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투자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종류의 운동을 통해 근력을 키우고 유연성을 높이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식습관에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당과 정제된 곡물을 피하며 천천히 소화되는 음식으로 식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건강뿐 아니라 나아가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결국 조화로운 생활이야말로 장기적인 건강과 행복을 위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삶에 걸맞은 건강한 습관을 채택하면서 자신과 주변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 궤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